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요즘에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고 합니다. 어, 지난주에 E74 비자를 받은 근로자가 예, 전화가 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회사가 2023년도 하반기부터, 하반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요. 상반기는 1월부터 6월,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을 하반기라고 하는데, 2023년도 하반기부터 회사가 조금 일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2024년부터는 너무나 일이 없어서 근로자가 원래 한 달에 근무하는 그 시간이 209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플러스 12시간의 연장 근무해서 총 일주일에 52시간 플러스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야간 근무도 연장 근로도 없고, 또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한 달에 209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9시간도 좀 채우지 못하고 하루에 8시간 중에 솔직히 6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하고, 이런 사정들이 굉장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연장할 때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서도 200만 원이 못 되게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시급이 지금이 1030원이고 작년이 9860원인데, 시급에 해당되면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솔직히 됩니다. 근데 문제는 E74 비자를 이제 연장해야 되는 조건이, 작년 12월 27일에 발표된 K포인트 274 비자하고 52점, 72점 E74 비자도 다 통합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E74 비자, 52점, 72점 가지고 있는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이제 어, 연장을 해야 될 때, 이제 월, 그러니까 연 단위로 했을 때 2년 평균 2,500이 넘어야 된다. 그리고 연장할 때는 2,600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필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는 부분도 못 받고 2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중에 6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이때 이 E74 비자 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경영에 어려울 때, 그러니까 회사가 세일즈 볼륨이 급감,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을 월급 주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무처 변경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입국 이민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인데요. 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게 이 회사뿐만이 솔직히 아닙니다. 저도 정말 전화 연락을 많이 받고요. 연락을 많이 받으면서 항상 같이 얘기하는 게, 회사가 정말 일이 많았어요, 선생님. 일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어, 회사가 일이 갑자기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근무처를 어떻게 E74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지를 우선은 한번 하고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근무처 변경이라는 거는 이제 근로자에게는 참 오래 일한 회사를 떠난다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근로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폐업이라든가 휴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더 훨씬 나은데 문제는 경영상 매출액이 매출액이 급감하는 거예요. 자, 매출액이라는 거는 회사의 세일즈 볼륨이에요. 세일즈 볼륨이고 그다음에 급감이라는 얘기는 엄청 rapidly drop 하는 거예요. rapidly drop을 하는데 굉장히 빨리 급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돼 있어요. 2023년도에는 회사가 10억이 됐었는데 매출액이 그리고 한국인 직원, 한국인 직원이 5명, 그다음에 외국인 직원이 뭐 5명 이렇게 되면 돼 있어요. 근데 2023년도는 이게 5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5억.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돼 있고 근데 지금 한국인이 5명 똑같고 외국인이 5명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매출이라는 거는 세일즈 볼륨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원가 오리지널 프라이스가 있어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프라이스. 자, 오리지널 프라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재료비 그러니까 회사에서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기 필요한 자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영접하려고 하는 그 메탈, 금속도 있잖아요. 그런 재료비, 그다음에 인건비는 근로자를 고용을 했을 때 인건비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이거를 하게 되면 제로 마진이에요. 마진이 0%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원가 가지고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는 마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크업을 해서 예를 들면 실제로 원가의 뭐 10% 또는 원가의 15% 이런 걸로 해서 기숙사에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원가는 이 재료비가 들어가잖아요. 재료비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을 데리고 와야 되고 영접을 하려면 영접 기계, 영접 봉도 사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매출액에서 실제로 이제 남는 비용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50%가 줄어버린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원래는 회사에서 1억 원이나 1억 5천 정도가 직원들 다 하고 그 다음에 원재료 인건비 다 떼고 이것도 굉장히 높게 잡은 거예요. 이건데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5천만 원에서 실제로 어 1억 5천이면은 어 5천 뭐 700 정도 700 정도 되겠죠. 1억 5천 800 정도 7,500 정도 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경우에 회사 운영이 힘듭니다. 회사의 운영 자체가 힘들어요. 운영이 거의 안 된다고 보고 또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원래 야간 야간 근무가 있고 또 철야도 있고 또 이건
근로기준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도 없어지게 되고 원래는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8시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 자, 한국인 만약에 퇴직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인을 만약에 퇴직을 시면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장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순위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관련돼서 근무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회사에 E9 비자 근로자가 4명, 그다음에 E7-4 비자 근로자가 1명인 거예요. 그래서 E9 비자 근로자는 자,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처음에 3년 동안에 3번을 이직을 할 수 있어요. 이직은 회사를 바꾸는 거, 근무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년 10월 기간 동안에 자, 2번을 이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E7-4 비자 근로자는 이직이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상가상은 안 좋은 것이 더 겹치는 현상인데, 자, 2024년도 11월 27일에 이제 E74, 그 전에 K포인트 E74였는데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2024년 12월 20일 날 해서 연중 무휴, 이제 쿼터 내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끔 바뀌었는데 요거 통합을 하면서 자, 이적, 그러니까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근무처를 이제 변경을 하는 경우, 근무처 변경을 E74가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통합이 돼 버린 겁니다. 통합이 어떤 거요? K포인트로 다 통합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 52점, 72점으로 E74 비자를 받은 친구들도 지금 다 K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연장할 때도 K포인트 점수 그리고 연장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에 52점, 72점은 근무처를 변경을 할 때 이제는 52점, 72점 있었던 E74예요. E74는 근무처를 변경할 때 그 회사에 이적 동의서라는 게 있었어요. 동의서. 이적 동의서는 release letter라고 그래요. release letter는 아, 회사에서 퇴사도 됩니다. 우리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가는 거를 허락합니다라는 게 이적 동의서인데, 자, 11월 27일에 K포인트로 52점, 72점, E74도 통합이 되면서 이적 동의서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E74 비자 근로자가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폐업이에요. 폐업이 되면 실제로 폐업 확인서를 출입국에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휴업이에요. 휴업이면 휴업 확인서를 출입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월급을 예를 들면 미지급했다. 3개월 이상 미지급을 해가지고 노동청에 신고 들어갔을 때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네 번째로 폭행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인권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를 증명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매출액이 급감됐을 때 매출액이 아까 얘기했던 rapidly drop 하는 거예요. 급감하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경영상의 이유인데
이 경영상의 이유를 증명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할 거는 이 매출액 급감에 관련돼서 경영상의 이유로 근무처 변경을 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할까 합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이유는 매출액을 증명을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아주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우리 회원들이 직접 볼 수 있는 렉처 이상의 회원으로 등급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강의를 더 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경영상의 이유로 매출액이 급감을 해서 이 친구가 근무처를 변경을 해야 될 때는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 자, 매출액에 관련돼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뭐죠? 아, 부가, 가치, 표준증명원이라고 했어요. 자, 부가가치 표준증명원은 어떤 서류냐면, 이 서류는, 어, 법인이면은 분기별로, 분기라는 얘기는 3개월 단위로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이제 신고를 하는데, 자, 매출액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으로 10%거든요. 얼마인지가 나타나는 부가가치 이제 표준 증명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게 되면 2023년 쭉 나오고 2024년도 쭉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 출입국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의 감소가 있어야 되는지를 증,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근무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이렇게 매출액이 급감을 하게 되면 이 매출액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제 1년 단위,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도 실제로 급여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연간으로도 뽑을 수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전자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이 부가가치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얼마만큼이 자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2024년에 줄어들었죠. 이런 정확한 내역들을 히스토리를 출입국에 하는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폐업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E9 비자 근로자들은 안타까울 수도 있는 게 오래 일한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면은 이제 기술력도 높아지고 받는 것도 실제로 좋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되는 경우 그래도 3번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3년간 그리고 1년 10개월에서 2번 기회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직이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자, 요런 이게 지금 굉장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1순위고 이게 2순위 정도 됩니다. 폐업도 아니고 휴업도 아니지만 매출액이 너무나 감소해서 근로자를 뭐 퇴사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1번, 2번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 원래 매출액이 얼마였는데 얼마만큼이 줄었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상으로도 보면 알겠죠? 요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매출의 급감,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거가 근무처 변경이 진짜 어렵습니다. 폐업은 폐업 확인서가 나와요. 휴업은 휴업 확인서가 나옵니다. 월급 미지급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했을
신고 확인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고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조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매출액 급감에 관련돼서는 정말 증명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퇴직하려고 하는 회사에서도 도움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서류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퇴직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직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말고 3번과 4번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회원들에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E74 비자가 11월 27일 작년 그리고 12월 20일에 통합이 되면서 근무자 변경할 때 그전에 52점 72점 가지고 있었던 근로자도 K포인트 적용을 받아서 이제 이적 동의서가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 더 어려워진 거죠. 근데 이럴 때 5가지 정도 사항 중에 매출액 급감을 해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근무자 변경을 해야 되는 E74 비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 그 회사의 부가가치 증명원으로 매출액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서류를 회사에서 도움 주지 않으면 발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제가 우선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74 비자 근무자 변경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상황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11,900명인데 12,000명 곧입니다. 여러분들 큰 힘으로 12,000명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자, 출입국 이민 강의 24강 강의 작년 12월에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행사님들 특히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행사님들 틀을 잡기에 굉장히 좋은 강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